네, 3년째 이재현입니다. 상악동 거상수를 동반한 상악구치부 임플란트 신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악구치부의 임플란트 신립은 다음의 두 가지 대표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골질이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포 골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와 골 간의 낮은 접촉이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구다크레딘의 2003년 논문에서는 임플란트의 합병증 중 불량한 골질에 의해 16%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상악골의 한계화에 의한 치조골 위축으로 93년도 고린에 드는 동물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화가 치아 상시 후 교합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골내막의 흡수를 동반하는 디스유스 아트로피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구치부의 교합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상악동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의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수식이 있습니다. 측방 접근법은 상악골 측벽에 치인 판막을 방류한 후 굵은 라운 도로로 창을 형성하여 상악동 점막을 첨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점막을 방류합니다. 하부 공간으로 이식제를 첨가하기도 하고 임플란트와 동시 신입과 지연 신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치조정 접근법은 단계적으로 크기가 다른 공 모양의 기구를 이용하여 골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임플란트의 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초기 드릴링 시 상악동 하연에서 약 1mm 정도의 골을 남겨둔 채 진행하여 오스테오톰으로 그린스틱 프랙처를 통해 막이 찢어짐을 방지하면서 부드러운 상악의 골을 압축시켜 측방과 근점으로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상악골 양에 따른 임플란트 신립은 임플란트 신립 프로토콜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91년도 젠슨은 방사능산 잔존 치조골의 높이를 3, 4, 5mm를 기준점으로 하여서 다음과 같은 수신 및 치유 기간의 디시전 트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 2003년 푸가데토는 신입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길이에 따라서 거상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서 동일한 잔존골 높이라도 수식이 달라져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왕은 상악동 저와 치조정의 거리뿐만 아니라 가용골의 폭경과 향후 불리한 크라운 루트 레이저를 가지게 될 수돗물 제작을 피하기 위해서 인접 자연치의 CEJ를 기준으로 한 수직적 결손량을 고려한 총 9가지의 세부 경우에 대한 수식 선택과 신립 시기를 가이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자들의 결론은 대동소이하며 평균 4mm를 기준으로 동시 신립과 지연 신립을 구분하고 거상량이 5mm 이하인 경우에는 오스테오톰, 5mm 이상일 경우에는 레터럴 윈도우 어프로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고 해도 실제 임상에서는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므로 고민이 됩니다. 대부분 저자들의 디스커션에서 공통적인 의견은 임플란트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조정 접근법과 측방 접근법을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76세 남자 환자로 상악 치아의 통증 및 하악 부철물의 재제작 그리고 상악 임플란트 신입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하악은 스플린트 크라운 상태이던 35번과 36번의 탈락과 35번의 파절로 발치가 필요하였고 상악 14번의 에이피칼 업세스에 대한 근관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소호치 사용 중으로 상악 양측 구치부에 결손이 있었습니다. 양측 치조골 모두 흡수와 함께 상악동의 한계화로 가용골의 높이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소호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시며 탈락된 부철물을 수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와 부철 수복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 상악 구치부는 상악동 거상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료 계획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7번에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 삭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시어 치료 계획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좌측의 가용골의 수직적 높이는 약 7mm, 폭은 약 6mm 내지 10mm이고 상악동 저가 평평한 양상을 보입니다. 치조종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의 적응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측의 경우 상악동 저의 이행이 불규칙하고 특히 제1대부치 스텐트 부위가 1mm 정도 매우 얇은 잔존골 상태로 잔존골이 6 내지 8mm로 비교적 좋은 15번과 17번의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3유닛 브릿지로 수복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치조정 접근법으로 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 좌측의 경우 치조정 전례와 전층 판막을 거상하고 오스테오톰을 이용하여 순차적인 거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하얀이 관통된 것
것처럼 보였으나 기구로 해당 부위를 확인하여 골이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발살과 매뉴얼로 검사했을 때도 침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방사선 사진의 각도 때문으로 판단하여 이후에 골 이식을 동반하였습니다. 3i 4mm 직경과 5mm 직경에 10mm 길이의 픽스처를 신입하였고 초기 고정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발사하였고 이후 한 달 체크 시 정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개월 후 근단변이 편박술을 이용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일주일 후 발사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보여 보철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우측은 역시 치조정 접근법으로 상악동을 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배아치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스텐트보다 약간 근심측으로 위치하게 되어 17번의 잔존골이 적은 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오스테오tom과 골 이식제를 적용하여 3i 직경 4mm와 5mm, 10mm 2개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상악동 막일 찢어짐 없이 임플란트 신입에 충분한 정도의 골 이식과 거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치유를 거쳐 적절한 골 유압을 얻고 2차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치료 계획에 있던 35번과 23번의 임플란트 신입도 시행하고 보철을 장착하여 수로 약 1년 반 경과한 모습입니다. 방사선 사진상 거상된 상악동과 신입된 임플란트가 모두 잘 유지되어 기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0세 여환으로 오른쪽 위 아래 치아의 통증과 왼쪽 치아의 결손으로 임플란트 수복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중등도의 치석 침착이 관찰되며 우측 상하 제2대구치의 2, 3도의 동요도가 관찰되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우측 상하 제2대구치의 심한 골소실과 상악 좌측 제2 소구치의 치근단에 이르는 골소실, 또 후방 배구치의 결손을 보입니다.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두 치아는 발거하고 임플란트 수복을 계획하였습니다. 발치 후 연조직 치유를 기다려 임플란트 신입부에 치태를 촬영하였습니다. 잔존골의 높이는 2, 3mm 정도로 측방 접근법을 통해 상악동 거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조를 이용하여 측방창을 개방하고 조심스럽게 막 거상을 하여 바이오스를 이식하였습니다. CT 촬영 이후에 약간의 치유 기간을 더 가져서인지 15분 부위에 상당한 골 재생이 관찰되었고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오스텐 4.5, 5.5mm 직경의 10mm 임플란트를 동시 신입하였습니다. 6개월의 치유를 거쳐 2차 수술을 하였고 골 유착을 평가하여 안정된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적절한 상악동 거상을 얻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천과에 의뢰하여 수복하였습니다. 수루 18개월 팔로우하였습니다. 잘 기능하고 있으며 구강위생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62세 여환으로 전반적인 인공치료를 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예원 1주 전 36번과 37번을 발치하여 좌절감을 가지고 계셨고 남아있는 치아는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발치 부위의 치유가 진행 중이고 상하 우측 제1대구치의 부종 및 동요, 하악 3mm 브릿지 시계치의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깊은 골 소실이 존재하였고 이 치아 역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할 것을 권유받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발건을 원하지 않으시어 최대한 보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악 우측의 경우 동요도가 없었고 플랫 거상 시 치근 파절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생적 처치를 시행하였고 좌측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신입하였습니다. 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비외과적 처치 후 동요도와 염증 증상이 상당히 줄어들어 3개월 간격으로 SPT 하면서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능할 수 없는 정도로 나빠져서 1년 후에 발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의 CT 촬영 결과 치조제의 심한 흡수와 상악동 한계화가 결합하여 잔존골은 약 2mm 정도에 불과하며 양호한 부처를 제작할 수 없는 정도의 골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용골의 폭은 팔각탈측이 심한 골 흡수로 인해서 측정이 난해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과 수직적인 골 이식을 먼저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나중에 신입하는 2스테이지로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유 5개월경 제2대구치 근심측 이대부에
시후 5개월경 제2대구치 근심 2계부에 발생한 치은 농양으로 이식제 오염이 우려되어서 비흡수성 막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신립을 위해서 CT를 재촬영하였습니다. 아직 이식된 골이 완전히 골화되어 기존 골과 혼화된 모습은 아니지만 가연골의 높이와 폭이 9mm 정도로 얻어졌습니다. 임플란트 신립을 위해 플랩을 거상하여 비흡수성 막을 제거하였고 다행히 하방에 심한 골 흡수는 관찰되지 않아서 가볍게 오스테오톰을 다시 사용하여 메가젠 4mm 직경의 10mm 임플란트를 신입하였습니다. 기존 피질골 이행 부위에서 저항감이 느껴져서 드리링 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측으로는 RFA 값이 측정되었으나 부계측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아 고정이 조금 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입 후 6개월 시 보철 수복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상악동 거상과 수직골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골 유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골과 이식골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 모습입니다. 더 장기간 팔렵하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 하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